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일정을 잘 체킹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11월 말일 날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확한 명칭은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기후회의라고 그러죠. 약자로 말씀드리면 그 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건들을 보냐면 역시 이슈 매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캘린더 매매,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주식 매매 안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우리 인트로 기사 1번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인트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 정치 지도자나 이쪽에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단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계까지도 지금 현재는 기후변화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달라이 라마라든가 뭐 세계 유수의 그 불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쪽의 종교계 지도자들까지 기후변화권에 관련한 관심을 대단히 보이고 있고 지금 이 기사처럼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교계의 움직임이 이제 그러했고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도 교황이 요즘 상당히 그 금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황의 입지라든가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뭐 불교나 기독교도 크지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더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 교황까지도 지금 현재 기후변화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지대하게 보이고 있고 가시적인 결과를 유도해라. 네,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번에 파리 회의권은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고 뭔가 알맹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좀 판단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기후건으로 인한 폐해, 그림을 보시듯이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켄터키주의 파라다이스 화력발전소에서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모습이죠. 뭐 그림을 제가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 그림은 이 무슨 동물 같으세요? 개가 아닙니다. 개가 아니고 북극곰이죠. 북극곰.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이 북극 현실입니다.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걸 잘 보셨듯이 그만큼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크고 이번에 뭔가 알맹이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확한 명칭은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죠. 네, 이번이 그 21차입니다. 예전에 그 3차 때 교토의정서를 역시 그 만들었고요. 이번엔 21차까지 왔습니다. 교토의정서 마감 시한이 2020년도 전까지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포스트 2020년도 이후에 뭔가 알맹이를 이번에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교토의정서 잘 아시죠? 교토의정서 때 실천 방안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토 의정서건을 좀 보시면은요,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교토 의정서가. 그런데 이게 유효 기간이 지금 현재는 대개 한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에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알맹이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한 거죠. 교토 의정서는. 자, 지금은 포스트 교토 의정서 이후에 협약을 현재 체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토 의정서가 사실 한계점이 좀 있어요. 자, 그 부분 좀 보시면은요. G2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화석연료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것이 미국과 중국이죠. 근데 G2가 배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2차 공약 기간에 몇몇 나라가 실제적으로 불참을 해서 의정서의 효과가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 회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이후에 신기후 변화 체제 협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건에 대한 알맹이 있는 결실이 이번에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G2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뭔가 알맹이를 끄집어낼 개연성이 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지난번에 올해 만났죠.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기사 보시듯이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축은 파리 기후 회의에서 실제적인 결론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G2가 참여해서 G2가 참여하지 않은 이전까지의 상황과는 틀리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리 기후 회의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이제는 G2까지 가세화가 된다는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 오중전회가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시 기치로 주제로 끌고 나온 게 뭡니까? 친환경이죠. 친환경, 바이오, 그리고 인프라 쪽입니다. 친환경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오중전회 건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G2가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얼마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온실가스권에 영향이 많은가, 이게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한 42%죠. 그 정도로 G2의 영향력이 지대한데, 이번에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건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테마는 뭐가 있겠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이 이슈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러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신재생 에너지도 보세요. 결국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ESS가 필요하고 이거 2차 전지죠. 다음 화면 보시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다 이겁니다. 네, 하지만 기본 원리는 ESS 건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ESS나 2차 전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 보시면은요. 전기차도 우리가 이슈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전기차에 가장 필요한 게 배터리, 2차 전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간은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특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관련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관련주 보시면은요. 예, 아까 뭐 2차 전지 그 중요한 그림은 아니고요. 예, 관련주 쭉 보시면은요. OCI 머티리얼스, 포스코 캠텍, 리캠 같은 경우는 전부 2차 전지 쪽에 관련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건산업하고 후성은 탄소 배출권 쪽에 관련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130만 톤짜리 인증 진행하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이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캠 같은 경우는 전액 쪽에서 국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OCI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역시 2차 전지 응급할 물질 생산권의 모멘텀이 있으면서 밑바닥에 있죠. 그래서 요 세 종목 정도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실적 발표권이 남아있죠. 11월 초 중반에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급히 하지 마시고 그걸 보면서 누를 때 천천히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